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말 간단한 30 하이큐브 어항 제작 영상입니다. 함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가장 처음 어항을 꾸미실 때는 이렇게 바닥재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소일과 샌드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가장 먼저 밑바닥에는 소일을 깔아줍니다. 저는 뒤쪽에 조금 높게 올라오는 그런 세팅을 할 거라서 뒷부분에 소일을 집중적으로 깔아줬어요. 네, 다음으로는 소일을 편편하게 깔아주세요. 저처럼 도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위에서 보시면 얘를 좀 편편하게 예쁘게 깔려고 해도 얘가 이렇게 통통 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소일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소일을 다 까셨으면 이렇게 샌드를 부어주세요. 30 하이큐브 어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은 봉지 한 봉지를 다 사용을 하고요.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깔아주시면 되고, 천천히 소일과 섞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샌드를 골고루 펴주시면 되고, 나는 샌드가 없다, 샌드를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소일로 까셔도 상관은 없어요. 샌드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예뻐 보이려고 샌드를 이렇게 앞쪽은 깔아줍니다. 네, 바닥재가 다 완성되고 나면 장식용 청룡석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유목보다는 아무래도 청룡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따라 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청룡석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저렇게 경계면에 꾹꾹 눌러서 세워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쟤네들이 크기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중간 크기의 청룡석이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동그란 에그스톤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제 소일과 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보통 하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사이사이에 뭐 본드칠을 하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를 본드랑 같이 끼워 넣어서 고정을 하시는데, 돌이 꽤나 묵직하고 저희는 여기에 유목이나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수석만 사용을 해서 어항을 꾸밀 때는 굳이 본드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물을 조금 채워줄 건데요. 수초를 심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는 물을 채워 넣고 수초를 심는 편입니다. 지금 밑에 플라스틱 통을 깐 이유는 그대로 이제 물을 틀어버리면 저게 바닥을 다 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물론 저걸 쓰지 않으시고 다른 비닐 같은 거 밑에 깔아주셔도 좋은데 저는 지금 못 찾아가지고 네, 아무거나 있는 걸로 했는데 저게 잘 안 돼서 네, 저 지금 약간 버벅거리고 있어요. 네, 근데 각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그냥 빼버렸습니다. 네, 정말로 약하게 처음엔 틀었고요. 너무 강하게 틀어버리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중간에 홈이 패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좀 수초를 심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약간 물을 조금 더 세게 틀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 버리면 저렇게 밑에 깔려있던 소일이 막 올라오거든요. 급하게 잠궜어요. 저러면 다 망가지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물이 채워지는 동안에 옆에 구피어항에 수초를 조금 도둑질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어항을 만들려고 수초를 미리 잘라놓은 게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방치를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다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즉석에서 조금 많이 웃자란 수초들을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수초는 일단 30 하이큐브 어항이기 때문에 크게 자라는 수초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집에 어항에 수초가 없으시면 요즘에 그냥 아주 값이 싸게 잘 자라는 수초들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다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키워서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초들입니다. 가끔 2탄 사용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별도로 2탄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이트로만 키우고 있고, 그래도 저렇게 쭉쭉 잘 자라서 항상 새 어항을 만들 때는 얘네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구핀의 수초로는 조금 모자라서 방에 있는 라미네진 애들 수초도 조금
훔치고 있는데 엄청 싫어하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안 자르고 이렇게 놔둔 건데 쟤네들이 요즘 제 얼굴을 까먹어서 저만 보면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수초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네, 다시 어항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물이 그 사이 많이 차올랐죠. 저는 물을 가득 채워서 수초를 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찰랑찰랑할 때 심는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스펀지 여과기를 달아놨어요. 스펀지 여과기를 처음 사용을 해보거든요. 전 이때까지 거리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구피 어항 여과력을 위해서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을 해보려고 얘를 이제 미리 설치를 하고 지금 사이사이에 수초를 심어줍니다. 수초 심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저렇게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사이사이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수초를 그냥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저거 보시면 잘 안 심겨가지고 저도 몇 번 뺐다 넣었다 하는데 수초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흔들면 오히려 더 부서지거나 뿌리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살살살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얘 몇 번 이제 완전히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물갈이를 하실 때마다 얘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옆에 세워 주시면 잘 붙어 있고요. 키가 작거나 흐물흐물한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돌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얘가 잘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충분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수초를 심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지금은 키가 작기 때문에 여과기 앞에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키가 크면 여과기가 많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렇게 수초들이 엉망으로 얽혀 있는데 다음번에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꼭 예쁘게 세로 수초를 구매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다 마무리가 되면 끝까지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물만 채우면 이제 괜찮아질 거고 다 완성되고 나서의 모습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어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몸과 아이들이 들어간 어항 모습입니다. 처음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